지난 금요일에 보잉이 미 공군의 새로운 유인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47의 제조업체로 발표된 이후로 최종 항공기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추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받은 매우 제한적인 이미지로는 답보다 질문이 훨씬 더 많지만 특히 수평 미익 설계 분야에서 F-47과 이전의 시연기 및 개념 사이에는 흥미로운 비교가 몇 가지 있다. 특히 펜터먹스 X-36은 F-47 발표 이후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다. 당시에 언급했듯이 F-47 동체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보잉의 X-45 UCV 프로토 타입의 제트기와 약간의 유사성이 보인다. 또한 나사의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일부 보잉 컨셉트와도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보인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초기 분석에서 우리는 F-47이 X-36과 같은 수평 미익 전투기에 민첩성 연구 항공기와 표면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항공기는 저피탐 고성능 전투기를 지향하도록 설계되었다. 무인 X-36은 1990년대 중반에 맥도널 더글러스 펜터먹스가 나사와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X-36은 이론적으로 진보된 전투기 구성을 28% 축척으로 나타낸 것이다. X플레인의 설계는 기존의 꼬리면을 없애고 대신 카나드 보조익을 채택했으며 람다 모양과 같은 날개에 분리된 보조익과 방향 제어를 위해 진보된 추력 벡터링 엔진 노즐을 결합했다. X-36은 비행 편향과 바듬각 모두에서 불안정했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보된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제어 시스템을 사용했다.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무게가 약 1250파운드인 X-36은 길이가 19피트, 높이가 3피트, 날개폭이 10피트가 조금 넘었다. 약 700파운드의 추력을 생성하는 일리엄 인터내셔널의 F-112 터보팬으로 구동되었다. X-36은 2대가 완성되었지만 실제로 비행한 것은 단 한 대뿐이다. X-36은 항공기의 노즈콘에 장착된 비디오 카메라의 도움을 받아 지상국에서 조종사가 원격으로 조종했다. 궁극적으로 X-36은 1997년 5월에서 11월 사이에 캘리포니아 에드워즈에 있는 나사의 드라이던 비행 연구센터에서 31회의 시험 비행을 완료했다. 나사에 따르면 15시간 38분의 비행시간 동안 X-36 프로그램은 모든 프로젝트 목표를 충족하거나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X-36은 1998년 후반에 2번의 추가 시험 비행을 위해 공중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AFR이 보잉과 계약을 맺은 수평 미익 전투기에 제어 소프트웨어를 비행하도록 한 직후였다. 이는 기계 학습 소프트웨어가 비행 중 비행 제어, 전투기 표면의 손상이나 오작동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X-36이 수평 미익 전투기 설계를 검증하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F-47의 기본 구성 개념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최종 설계의 결과분을 보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두 유형 간의 유사점 중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두 기체 모두 카나드 보조익을 채택한 것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카나드는 최종 항공기에서는 없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카나드는 일반적으로 저피탐성의 최적은 아니지만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하이급 전투기 설계에 등장한 선례가 있다. 카나드는 또한 NGAD와 같은 개념, 특히 보잉의 개념과 X-36, 심지어 F-22 랩터를 탄생시킨 ATF의 초기 탐색 개념에도 등장했다. F-47과 X-36의 캐노피는 광범위한 유사점도 보인다. X-36은 무인기였지만
유인 전투기의 비행 특성을 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종석 형태가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테스트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지상국에서 제트기를 조종한 테스트 파일럿의 캐리커처가 조종석에 부착 적용되었다. 예상할 수 있듯이 F-47은 비교적 큰 버블 캐노피를 가지고 있어 조종사에게 탁월한 시야를 제공한다. 이 단계에서는 F-47의 조종사가 1명인지 2명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며 기존의 공식 렌더링은 조종석의 전체 길이에 대해 유추해볼 수 있는 특이점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F-47이 더 광범위한 NGAD 시스템 내에서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컨트롤러 역할을 고려할 때 이 시점에서 팬덤 좌석이 확실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F-47의 노즈콘도 있는데 X-36과도 뚜렷한 유사점이 있다. 두 경우 모두 노즈콘이 매우 넓고 부삽 형태의 모양이다. F-47에서는 매우 큰 레이더 배열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으로 X-36과 지금까지 우리가 본 F-47의 렌더링 사이에는 확실히 몇 가지 흥미로운 시각적 유사점이 있다. 이는 이러한 렌더링이 의도적으로 오도될 수 있다는 조건과 최종 항공기가 등장하기 전에 F-47의 디자인이 아직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심지어 급진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36은 수평 미익 전투기 설계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결국 보잉의 손에 들어간 프로그램인 만큼 이 프로그램이 최소한 어떤 식으로든 NGAD 유인 전투기 개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수평 미익 설계가 저피 탐성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주는 것은 오랫동안 알려져 왔지만 그에 따른 다른 단점도 있다. 수평 미익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안정성이 훨씬 떨어지고 기동성이 떨어진다. 이는 다목적 성능 범위에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술 항공기의 문제가 된다. F-47에 카나드를 추가한 것은 이러한 단점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증거일 수 있다. 또 다른 옵션은 추력 편향 엔진 또는 두 가지의 조합일 수 있다. 로키드 스컹크 웍스 X-44 멘터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다른 중요한 수평 미익 전투기 연구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하드웨어는 나오지 않은 듯하다. 맥도널 더글러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A-12 어벤저 2 스텔스 공격기는 극한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는 아니지만 1990년대에 주목할 만한 디자인으로 꼬리가 없는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삼각형 모양의 전익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또 다른 보잉 제품인 버드 오브 프레이도 볼만한데 대부분 꼬리가 없는 디자인이지만 아래로 휘어진 날개 끝과 적어도 일부 기간 동안은 아래쪽 수직 안정판이 제공되었다. 사실 F-47의 렌더링은 상당한 정도의 날개 양면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버드 오브 프레이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기술 시연기는 1990년대에 51구역에서 비밀리에 비행되었으며 하이급 스텔스, 새로운 제조 방법, 시각적 스텔스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과 거의 꼬리가 없는 구성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드 오브 프레이는 2002년에야 대중에 공개되었으며 NGAD 유인 전투기 프로그램과의 유사성이 매우 많다. 전반적으로 수평 미익 전투기 설계는 1990년대부터 주요 미래 기술 성장 분야였으며 51구역에서 그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된 여러 다른 비밀 시범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NGAD 유인 전투기 노력의 일환으로 제작되고 비행된 두 대의 시범기의 선구자였을 것이다. 또한 해군의 FAXXNGAD 이니셔티브도 자체 시범기를 생산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존의 3월 27일자 기사 F-47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길을 연 X-36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